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종 교수님 학생 이준호라고 합니다. 예, 발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케이스 스터디는 마야린의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줄여서 VVM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VM은 기존의 순간적인 이벤트성으로 시작하고 끝나던 추모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듣는 메모리얼입니다. 어, 마야리는 추모객들을 직접 VVM을 거닐며 중앙에 도달하여 자연스럽게 몸과 함께 고개를 돌렸을 때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를 함께 동선과 시선이 함께 작동하여 추모의 깊이를 깊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든 중앙에 다다르게 되면 몸과 함께 고개가 돌아가는데 이때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링컨 기념비와 워싱턴 기념비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추모객들은 지하에 숨겨지려고 했던 그런 워싱턴 참전 용사들의 위상들이 이제 미국이 당당히 인정을 하고 미국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던 그런 추모 행위들이 좀 더 긴 시간이 아니라 동선과 시선을 활용해서 추모객들이 직접적으로 추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VBM의 핵심이 이 시선과 동선을 함께 활용을 해서 그 각각의 감각들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더 깊이 있는 추모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이 이 VBM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이런 시선과 동선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감각과 그냥 행위로만 머물지 않고 서로 연관이 되어서 제 시설의 이용자들이 더 제 시설을 좀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분석입니다. 공동 분석 주제에서는 저는 경제적 맥락을 할당받았는데요. 먼저 우사단로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준의 스케일에서 용산구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에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이제 이 스케일을 조금 더 더해서 이 보광동, 이태원동, 한남동의 경제적 수준으로 확인을 해보았고, 이것에서 더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우사단로의 직접적인 개별주택 가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구식주택보다 신식주택이 더 높은 가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구식 가격, 구식주택인데도 뷰가 더 좋은 뷰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택들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이제 사용자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태원 이 우사단로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새로운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2010년대부터 외부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유입을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요.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계단장과 같은 활동들을 접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로보와 제가 만들게 될 시설에서는 외부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기보다 다른 이제 원주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이트 분석입니다. 먼저 우산항로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의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우산항로는 주변을 걸으면서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좋은 뷰를 확보하기에 좋은데, 앞벽 구조로 이루어진 건물들로 인해서 길을 걸으면서 건물 틈과 골목으로 보이는 제한된 뷰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산항로를 각 지름이 100m인 원으로 각 구역으로 나눠서 골목들의 개수를 세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 그 뷰를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이 100m 간격으로 가장 많은 곳은 7개밖에 없는 듯이 이렇게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좋은 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뷰를 느낄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인데, 이제 이렇게 보이드로 되어 있는 곳은 뷰를 확보할 수 있는 틈들이고, 솔리드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뷰를 막고 있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사람의 시선을 구등분을 해서 만약에 이 가로에서 한 칸이라면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너비를 측정 1로 주었고, 두 칸이라면 오토바이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두 칸을 부여해줬고, 세 칸은 이제 차가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틈 이상이다 라면 세 칸을 부여해줬습니다. 세로에서 본다면 하늘만, 그 건물들에 가려져서 하늘만 보인다면 한 칸을, 산과 하늘이 같이 보인다면 두 칸을, 그리고 산과 하늘과 이제 바닥에 있는 도로들까지 보인다면 세 칸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보여주자면, 여기서는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틈에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1을 부여해줬고요. 여기서는 산과 하늘이 보이고 오토바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서 4를 부여해줬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는 뷰이기 때문에 9를 부여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각각의 구간마다 점수를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서 가장 낮게 나온 곳이 아무래도 뷰가 가장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골목일 것입니다. 그런 구간이 바로 여기가 나왔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이 솔리드 앤 보이드를 하면서 느낀 것이, 보통의 이런 틈들이 평균적으로 건물이 4개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틈들이 평균적으로 4대 건물 4채당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 제한된 뷰를 가지고 있는 골목에서만 건물이 평균 4채의 2배에 달하는 7채 정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뤄보아 이 골목이 매우 보행자로 하여금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어, 이쪽에서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 선택에 있는 컨셉트는, 있어서의 컨셉트는 건물 이용자의 뷰도 고려를 하고, 건물을 이용하진 않지만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의 뷰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사단로를 오진 않지만 우사단로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뷰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이쪽에 있는 이 교회 주차장과 광장이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깨비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길게 뻗은 불필요한 동선들을 이용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름길을 놓아서 사람들이 긴 동선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석한 것은 이제 건물 이용자의 뷰로 제 건물을 이용하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뷰를 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건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뷰를 막는 건물과 뷰가 막히는 건물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물은 그 지형의 단 차이 때문에 파란색에 있는 건물보다 고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의 건물이 빨간색의 건물보다 높아서 뷰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빨간색이 뷰가 막히는 건물이고, 파란색이 뷰를 막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요. 여기서 해결 방법은 빨간색 이 뷰가 막히는 건물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더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파란색의 건물을 배치를 바꾸던가, 아니면 여기 건물 자체의 보이드를 뚫던가, 아니면 형태를 변경하면서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이 뷰가 막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건물 모두 다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막힌 건물 주변 사람의 뷰를 고려한 분석인데요. 아까 제가 분석했듯이 가장 답답함을 유발하는 그 골목에 있는 양쪽에 있는 늘어서 있는 건물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인의 뷰입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 이 우사단으로는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로 한번 보이고, 그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이 우뚝 솟아있는 한강교회였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이 한강교회를 중심으로 시선이 그냥 점점 분산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시선이 분산된다고 생각됐고, 제가 아까 고려를 했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외부인에게 가장 잘 보이는 한강교회는 피해야 했고, 그래서 그 바로 아래 있는 레벨인 이쪽 레벨에서 한강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건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세 가지 레이어를 겹친 중첩한 결과가 이것이고, 여기서 각각 진하게 나온 부분들이 레이어들이 서로 중첩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선택한 부분은 이 세 군데인데요. 이 세 군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 두 건물은 각각의 사이트가 직접적으로 이 동선과 연결될 수 있는 이 한강교회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유발하는 골목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앞에 아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제가 뭔가 변화를 주었을 때, 보이드를 주었을 때 그 보행자들이 뷰를 취득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건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 스터디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사면과 브릿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른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게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서 보행자로 하여금 동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드를 뚫어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었던 도로에서 좀 더 개방감을 주어서 답답함을 해소를 해주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보이드를 보고 이게 뭘까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다시 그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이 다리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뷰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있는 새로 지을 제 건물의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융화가 되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